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전시는 제가 1차, 2차에 거쳐서 목포시에 기증한 340여 점 중에서 134점이 선별돼서 하는 전시입니다. 이 134점의 특징은 조선시대를 거쳐서 그리고 일제강점기에 접어드는 그 시점에 처음으로 이 나전칠기 작품에 본인의 이름이 새겨진 작품부터 시작됩니다. 뭐라 그럴까요? 다시 말하면 자기 이름을 걸고 작품을 만들어서 공모전에 내거나 팔았던 그런 작품들이죠. 이 시작은 전성규 선생님부터 시작됩니다. 전성규 선생님은 조선시대 말부터 이 나전 작업을 했던 분이고, 전성규 선생님의 이 작품은 1937년에서 8년도 정도 사이에 제작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작품보다 조금 더 줄여서 만든 좀 더 생략되어 있는 그 작품이 1938년도에 선전에서 입선을 합니다. 도안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다리 있는 부분만 좀 달라지는 거죠. 이 두 작품이 지난번에 공예박물관에서 함께 놓여져서 전시가 됐는데, 보면 목포시에 소장된 이 작품이 오리지널이라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풀샷으로 그림이 나오고 이 두 번째 작품에는 이것을 줄였어요. 그래서 이 작품은 아마도 목포시 나전칠기 박물관에서 가장 대표작이 될 만한 이 작품입니다. 지금 오늘 이 전시에서도 이 작품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전성규 선생님의 위대함은 어떻게 알려졌을까요? 그 제자들로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가장 전성규 선생님의 위대한 제자 김봉용 선생님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끊음질의 전설 신북일 선생님이 계시고, 홍방 선생님의 아버님이셨던 송주환 선생님이 계십니다. 이 전성규 그리고 그 제자분들의 작품들을 지나가는 이 통로를 지나면 여러분들은 20세기 나전의 최고봉 일 뿐만 아니라 아마도 우리나라 나전사에서도 최고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일사 김봉용 선생님을 만나게 됩니다. 김봉용 선생님 작품은 봐야 됩니다. 직접. 우리 작품 중에는 김봉용 선생님의 1975년도 개인전에 출품되었던 작품이 3점이나 들어있고요. 선생님 작품 중에 정말 귀한 건칠 항아리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김봉용 선생님이 채화칠기에 얼마나 애정을 갖고 계셨는지를 보여주는 상자가 있고, 소반, 작은 이쁜 소반이 하나 있습니다. 이 김봉용 쌤 작품은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목포에 오셔야만 볼 수 있는 작품들을 오늘 처음으로 선을 보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김봉용 선생님 작품 중에 하나는 포도 동자문, 조선시대 우리가 16세기 정도의 작품에 오마주를 하는 듯한 선생님 식의 포도 동자문,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작품이고, 이 작품을 수집하는데 가장 공을 많이 들였고 가장 큰 돈을 들여서 수집을 한 최고의 작품입니다.
그리고 김복령 컬렉션에서 정말 여기 아니면 볼 수 없는 1985년에 주문해서 88년에 댁에 갖다 놓을 수 있었다는 김복령 선생님께서 이영만 쌤하고 같이 흰 두루마기를 입으시고 오셔서 이 자리를 잡아 놓으셨다는 이 십장생 문으로 된 장 3개, 1m 20짜리 의거리장 큰 장 3개에 옆에 굉장히 묘한 사이즈로 만들어진 3층 롱까지 세트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제가 이 작품이 사실은 2가지 문양의 작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개만 드리려고 했는데 이 감정하시는 선생님께서 이것은 함께 한 줄로 놓여져야 된다라는 말씀에 어쩔 수 없이 똑같은 장 2개, 가운데 장 하나, 봉황 그리고 학 2개 이렇게 놓여졌는데 이것이 3층 롱으로 이어지는 한 세트 작품입니다. 이영만 쌤한테 말씀 듣기로는 김복령 쌤께서는 이렇게 큰 장을 몇 개 안 만드셨다고 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작품이 아주 놀라운 것은 3년 걸려서 이 작품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집에 새로 신축하는 방배동의 빌라였는데 벽에 딱 맞춰서 놓기 위해서 3층 롱의 형태가 깊이는 깊고 키는 큰 아주 특이한 3층 롱이 만들어져서 여기서 세트를 이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맞은편에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것은 그 장과 세트로 화장대와 문갑과 사방탁자가 전부 다 일직선에 또 놓여지는 이 세트 작품들이 있다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들 나전치기 세트는 많이 보셨고 많이 사셨고 많이 사용을 해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김복령 선생님의 세트 작품은 아마도 더 이상 만나기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제가 전체를 풀로 기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전시회에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김복령 컬렉션 중에 또 하나 소반입니다. 소반의 컬렉션이 김복령 선생님의 A부터 G까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샀고 가장 최근까지 산 5개의 그 작품들이 벽에 걸려서 여러분들을 아마 만날 것입니다. 그 안에는 선생님 특유의 무궁화 당초가 있고요. 그리고 석류가 나오고 봉황이 나오고 거기다 채화칠기가 나오고 굉장히 다양한 그 소반들로 여러분들을 맞을 것입니다. 아마도 김복령 쌤의 그 소반을 바닥에 놓은 것이 아니라 벽에 붙였기 때문에 마주 볼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목포에서 처음 만나실 것입니다. 얼마든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김봉룡 선생님 방에서 여러분들은 김봉룡 선생님의 제자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 나전치기 양성소 1기 졸업생들 3분을 여러분들 여기서 참 운 좋게 만나십니다. 그 1기 졸업생 중에 가장 지금까지 살아계신 유명하신 분은 통영 57 미술관 관장이신 김성수 선생님이시고요. 두 번째, 몇 년 전에 돌아가신 이성훈 선생님, 제가 가장 좋아하는 끊음질의 작가십니다. 주름질도 정말 뛰어나신 분이었는데 이성훈 선생님 작품을 보시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들 아마 기억을 못 하시겠지만 제가 또 어렵게 발굴을 한 분입니다. 졸업장에 성함이 들어있는 김종상 작가님인데 이분이 나중에 나전치를 그만두시고 김휘범이라는 이름을 만드셔서 연을 만드십니다. 방패연을. 이분은 전통을 따른다라는 것보다는 전통에서 배운 기법과 그리고 그 재료로 자기의 세계를 만들어 나갔죠. 특히 이 물고기 작품. 이 물고기들은 통영에서 잡히는 물고기만 여기다가 이렇게 디자인을 해서 넣었다고 합니다. 놀라운 작품들입니다. 이분은 내가 왜 선생님하고 똑같이 만들어야 되는가? 나는 내 거를 해야지. 그래서 보시면 이분이 우리나라의 그 문화재 정책의 전통이라는 것에 해석이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현대적이고 지금 이런 작품들이 지금 나와 있었다면 어땠을까라고 참 너무 아쉬워할 수 있는 이런 작품들을 이분이 그 시대에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리고 이 김봉룡 선생님의 전수조교로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무형문화재가 되신 이형만 선생님, 지금 현재 원주에서 활동하고 계신 살아계신 전설이십니다. 이 작품은 정말 유명한 작품인데 아무도 알지 못하는 작품이었죠. 제가 이형만 쌤한테 찾아가서 선생님 작품을 구입을 하려고 할 때 제가 원했던 것은 김봉룡 선생님의 그림자가 보이지 않는 이형만 선생님의 작품을 원했던 거죠. 그래서 구석에 이렇게 박혀있던 작품을 이거를 펴서 꺼내달라. 병풍이거든요. 봤는데 너무 놀라웠어요. 원주에서 활동하셨던 시민운동가 무의당 장일순 선생님의 이 삼경 제목으로 써진 장일순 선생님의 글씨를 갖고 이형만 선생님이 나전으로 그리고 오칠로 작업을 한 이 병풍입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우리나라 채화칠기에는 지금 무형문화재가 없는데 이것은 매우 비극적인 일입니다. 채화칠기가 낭랑칠기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오랜 전통을 갖고 있는지 일본 정창원에 가보면 백제시대의 나전칠기, 거기는 나전칠기라기보다도 거의가 다 채화칠기입니다. 그 채화칠기가 백제가 멸망하면서 일본으로 가서 일본의 막계를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원래 채화칠기의 시작은 낭랑칠기고 그것이 백제를 통해서 일본으로 나간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우리나라 나전칠기의 어른이라는 분들이 채화는 일본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서 지금 채화칠기에는 한 명도 무형문화재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김봉룡 선생님 작품에 이 채화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채화를 김봉룡 선생님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아마도 김봉룡 선생님은 우리나라의 채화칠기가 낭랑이 시작이었고 백제를 통해서 일본으로 갔다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서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김봉룡 선생님의 채화 상자거든요. 그래서 이 채화 상자를 보면서 우리는 채화가 그들의 것이 아니라 원래 우리 것이었다라는 자존감을 찾아야 됩니다. 이것을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정진했던 분이 바로 김봉룡 선생님의 이 좌청룡이 이형만 선생님이고 우베코는 바로 양유전 선생님입니다.
양유전 선생님, 최종관 선생님, 그리고 박경옥 선생님, 이의식 선생님, 이런 분들이 모두가 다 채화로 무형문화재 신청을 했지만 그 중에 한 명만 하려고 말도 안 되는 경쟁을 하게 만들고, 이분들이 다툰다고 해서 한 명도 무형문화재를 선정하지 않고 채화 자체를 없애버린 무형문화재 행정에 제가 항상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오시면 그 네 분의 작품을 다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중에 가장 어른이 김봉룡 선생의 우백호로 작업을 하셨던 이 양유전 선생님 작품이 김봉룡 선생님 방에서 보실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김태희 선생님의 골목으로 접어듭니다. 이 김태희 선생님 작품 사실 만나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제가 수집도 상당히 어려웠고요. 그런데 여기서 참 놀라운 일은 제가 기증을 결정하고 나서 실제로 기증을 할 때까지 석 달 정도의 시간이 있었는데, 그 사이에 김태희 선생님 가장 중요한 작품들이 4-5점이 저한테 왔습니다. 이것은 누군가가 제게 김태희 선생님의 작품을 선물하신 거라고밖에 저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김태희 선생님의 의거리장 3개를 보시는데요. 처음에 의거리장은 굉장히 오래전에 제가 하나 갖고 있었고, 이 2번째 의거리장은 정말 중요한 장이 하나가 왔습니다. 또 하나는 김태희 선생님 아드님만이 알 수 있는 조각으로 된 작품입니다. 김태희 선생님 제자들 모두한테 물었지만 아무도 모르셨어요. 이 작품을 우리가 있을 때는 만들 거를 보지 못했습니다 했지만, 제가 그 아드님한테 수소문해서 물어본 결과 60년대에 이렇게 조각으로 만든 장들을 만드셨습니다라는 답을 얻었고요. 그리고 조각도 전부 거북이에요. 김태희 선생님 작품에는 가끔씩 거북이 많이 보입니다. 여기저기 이렇게 있는 것들이. 그래서 거북을 갖고 직접 조각을 해서 만든 이제 굉장히 귀한 작품이 있고요. 그리고 김태희 선생님 컬렉션 중에서 제가 갖고 있는 이 2가지 또 굉장히 중요한 컬렉션이, 하나는 각각 다리를 달리하는 3개의 주칠 소반이 또 여러분들을 맞을 것입니다. 또 많은 분들이 부러워하시는 김태희 선생님 컬렉션에 난경대 이렇게 닫았다가 열었다 할 수 있는 난경대 2점이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는 한 15년 전에 샀고 하나는 최근에 제가 다시 만날 수 있었던 것이고요. 이 난경대는 또 이것도 최근에 제가 소장을 하게 됐던 정말 보석같이 빛나는 공학 무늬로 된 2층로입니다. 이것이 이 난경대랑 세트예요. 2개를 함께 살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아마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반갑게 김태희 선생님의 그런 소품과 그리고 그분의 정말 놀라운 주칠 소반과 경대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벽걸이로 되어 있는 김태희 선생님 작품 2개입니다. 이것은 둘 다 매화예요. 하나는 학이 2마리가 있고 뒤에 매화가 있는 밤하늘의 매화 같은 게 있고, 하나는 원으로 된 이렇게 둥근 주칠 위에 매화가 있는 게 있습니다. 김태희
김태희 선생님 작품은 참 만나기도 어렵지만 또 김태희 선생님이 제자한테 무형문화재로 전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제자분들을 찾기가 또 참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7년 동안 김태희 선생님의 나전과 도안을 배웠던 오왕택 선생님이 계셨고, 그리고 그 칠방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계셨던 김상수 선생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김태희 컬렉션, 그리고 김태희 선생님과 그 제자들과 함께 어우러지는 컬렉션을 완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당연히 김상수 강원도 무형문화재의 작품과 그리고 오왕택 선생님의 정말 걸출한 작품들이 들어가 있고요. 특히 오왕택 선생님 작품 중에서는 최근에 빅토리아 앤 알버트 뮤지엄에 소장돼 있는 그 포도함을 목포시에 기증할 수 있게 되어서 더 큰 기쁨이었어요. 그리고 이 선생님들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된 김태희 선생님 칠방의 반장으로 아주 오랫동안 계셨던, 지금은 돌아가시고 안 계신 그 신석철 선생님, 제가 뵌 적은 없지만 그 작품으로 이분이 칠에 얼마나 대단한 솜씨를 가졌는가, 그리고 이분의 체화,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는 마끼에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의 체화로도 얼마나 뛰어난 작가였는지, 그리고 이 체화의 색을 내는 기법이라든지 그걸 만들어서 기물을 만들어낸 것들을 한 번에 보실 수 있는 아주 대표적인 작품 3점을 이 김태희 선생님과 그의 제자들 방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김태희 선생님 제자 중에서 선생님하고 4년 정도 시간을 함께 했었다고 전해지는, 지금 아주 현업에서 굉장히 왕성하게 활동하시는 체화칠기 작가, 오칠로도 뛰어난 우리 최종관 선생님 작품 만나실 수 있습니다. 최종관 선생님은 이 체화칠기를 하신다라는 그런 이유로 낮은 작업을 안 하셨던 것 같은데, 일찌감치 제가 수집을 했기 때문에 운 좋게도 최종관 선생님의 체화 작품을 2점을 제가 소장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2 작품이 얼마나 위대한 작품인가를 제가 여러분들께 꼭 설명을 드리고 싶었는데, 그 이유는 최종관 선생님의 체화 작품에 나오는 나전은 앞으로 나가는 이 현대적으로 진화되어 있는 그 과정을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이분이 학도 잘 그리시고 이 체화를 잘하는 분이었지만 이 체화 속에서 아주 모던한 이 나전의 쓰임새가 보여지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점입니다. 꼭 가서 보시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전시에서 또 유심히 보셔야 될 분야는 건칠 분야입니다. 건칠은 도자기라든지 나무라든지 그런 베이스가 없이 오칠과 삼배만 갖고 기본적인 이 형태를 만드는 겁니다. 건칠은 사실은 뭐 굉장히 오래된 그런 역사를 갖고 있는 칠의 방법인데, 우리나라의 건칠로서 굉장히 유명했던 그런 작가는 강창원 선생님입니다. 우리나라 도쿄 예대 출신 1호 졸업생이시고요. 그리고 이분이 그 무형문화재 이 시대 이전을 살았던 김봉영 선생님 시대를 비슷하게 살았던 분인데, 이분 작품이 그렇게 많이 전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 국립현대미술관에서는 이 특별 유작전을 했을 정도로 현대적인 그런 컬렉션으로 인정을 받았던 작품인데, 그 중에서도 또 대표작 중에 하나를 제가 소장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좀 작지만 이 나전치기가 붙어있는 작품, 이렇게 두 작품, 강창원 선생님 작품을 보시면 이것이 대가의 아우라라고 하나요? 이런 기운을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한 건칠에서 이 시대 최고의 건칠 작가, 세계적으로 한국의 오칠을 알리신 분 중에 한 분인 정혜조 선생님의 작품이 또 두 점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 제가 수집한 것이 아니라 정혜조 선생님께 제가 선물을 받은 겁니다. 정혜조 선생님이 제가 나전치기 박물관을 오픈할 때 기념으로 이 작품 두 점을 주셨고요. 그 인연은 제가 2013년 밀라노 벚꽃 창신 전에 선생님 작품을 첫 소개를 했기 때문에 이분이 유럽에서 유명한 작가가 되었고 지금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되었다 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제가 박물관을 문을 열면 이 작품을 주시겠다라고 했고, 그렇게 해서 주신 작품인데, 이제 제대로 된 목포 나전치기 박물관에 정혜조 선생님의 작품이 소장되게 된 것이죠. 저는 이 정혜조 선생님의 이 작품은 제가 기증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연유에서 정혜조 선생님께서 목포시에 기증을 하신 거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선생님께 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보실 작품은 지금 활동하고 있는, 참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하게 오칠을 지키고 나전을 지키고 전통 기법을 지키면서 자기 작품을 만들어가고 계신 선생님들입니다.
이 선생님들 작품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우리나라 나전칠기의 미래를 보실 수 있고요. 어떻게 진화되어 나가는지 여러분들께서 함께 지켜보시면서 발맞춰서 나가주시기를 제가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 방법은 나전칠기를 사랑하고 곁에 두시고 사주시고 관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나전칠기는 누가 뭐래도 한국 최고의 공예고요. 누가 뭐래도 외국에서 인정하는 한국 최고의 작품들, 그리고 오늘 여기서 만나시는 이 최고의 작가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시고 그분들의 전시회에도 가봐 주시고 입에서 입으로 회자를 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명 한 명이 한국의 나전칠기가 얼마나 위대한가, 한국만 모르고 있는 한국 나전칠기의 가치를 이 목포에서부터 시작해서 이것이 세계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더 사랑을 할 수 있게 하는데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랑 함께 손잡고 여러분들 대한민국 나전칠기의 앞날을 위해서 우리 힘을 모아봅시다. 항상 제가 앞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전칠기 공예품 및 부동산 기증을 위한 업무 협약서, 목포시장 재단법인 크로스포인트 문화재단 이사장, 크로스포인트 인터내셔널 고문 손혜원은 한국의 전통 공예를 보존 계승하고 지역의 문화관광 부흥을 위해 나전칠기 공예품 및 부동산을 기증하고자 다음과 같이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로 한다. 기증 물건에는요 근현대 나전칠기 소장품 233점이 포함되어 있고 또 부동산은 목포시 대이동 1가 2-5의 9필지 및 건물 5개 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목포시는 기증받는 공예품과 부동산에 대한 원활한 권리 승계와 목포 시민의 재산으로 성실히 관리하겠다 이런 약속을 했고요. 기증받는 공예품과 부동산을 활용하여 목포시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목포 문화공간 조성 등 행정 절차 추진과 공간 조성이 완료될 시 목포시가 직접 운영하겠다니 약속을 했습니다. 다시 세 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남산에 조그만 박물관이 있었는데 그때 가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곳곳에 이런 문화재 소중한 보물들을 쌓아놓을 곳이 없더라고요. 장소가. 그러니까 막 겹쳐서 놓고 뭐하고 이래서 그때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딘가는 기증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말한 것을 실천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것을 실천하는 현장에 저도 있어서 기분이 좋고요. 우리가 나전칠기를 우리는 영어로 뭐라고 말하는지를 몰라도 이제 한국 이외 외국에서 나전칠기라는 발음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목포 나전칠기 박물관이 아니고 국립 나전칠기 목포 박물관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 중국을 서양 사람들은 차이나라고 합니다. 도자기의 나라라는 이야기죠. 자편하면은 일본이라고 합니다. 오치를 하다는 나라입니다. 그러면 서양 사람들은 우리 한국의 나전칠기를 뭐라고 하느냐? 머더 오브 펄, 진주 보석의 어머니. 이 소중한 용어를 제가 이 분야에 한 50년 이상 부르짖었지만은 문화재청이나 문화부나 귀를 막고 눈을 막고 듣질 않습니다. 아까 들어오는 앞에 보니까 목포 시민들이 환영하는 의미에서 몇십억 기증에 대해서 프랑카트를 들고 하고 있으신데 누가 몇십억이라고 했는지 모르지만은 그건 잘못된 겁니다. 몇천억입니다. 만약에 이 작품이 박물관에 소지되면 이거 몇 억에 못 삽니다. 이 수천억어치를 기증한다는 것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 아까 말한 대로 미쳤습니다. 이게. 미쳤으니까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이거 몇 개만 팔아가지고 뭐 해외여행이나 슬슬 다니면서 국기 영화를 노릴 텐데 그러면은 꼭 목포에 반해서 그러느냐? 저는 그것도 아니고 목포하고 서로 이렇게 소위 핀트가 맞은 겁니다 이게. 그래서 목포에서 각자 우리 시민들이 또는 목포를 사랑하는 그런 분의 힘을 빌리면은 목포의 국립 나전칠기 박물관이 들어선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정말 감회가 새롭습니다. 오늘 손혜원 전 국회의원님의 또 크로스포인트 문화재단에서 나전칠기 233종가 토지, 그 말도 많았던 토지, 결국은 부동산 투기라고 난리쳤지만은 결론적으로는 부동산 투기가 아니었고 그것도 손혜원 전 국회의원의 개인이 산 것도 아니고 문화재단에서 산 거였거든요. 크로스포인트 여기 오셨지만은 그 9필지 이거를 언론과 못난 사람들은 부동산 투기라고 했습니다. 이 법인에서 산 거는요 팔 수가 없어요. 팔게 되면은 국고로 기속돼 버립니다. 국가 재산이 돼 버려요. 그것도 모르고 그냥 SNS에 올렸던 그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손혜원 전 국회의원님과 크로스포인트 문화재단 측에 정말 감사를 드리고 약 50억 상당으로 잡았습니다. 내가 한 얼마 정도 한 10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다른 분들 아까 말씀하셨지만 1000억도 된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돈으로 계산할 수가 없다. 이거는 문화적인 가치는 소박하게 일단 50억 상당으로 언론 보도 자료로 냈습니다. 소박하게 아주 소박하게 있어요. 손혜원 전 국회의원님께서 본인이 약속한 것을 지켰다. 목포시에 기증을 하지만은 목포 시민들에게 기증을 한 겁니다. 목포 시민 22만 명에게 본인들의 크로스포인트의 문화재단에 서울에 있는 문화재단 개인적으로 보면 특별히 목포하고도 연고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두 분이 목포 시민으로 이미 3년 전에 이사 와서 목포 시민으로서 이렇게 사시면서 시민들에게 이 50억 상당 일단 기증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재산이 이렇게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목포시가 운영하고 목포 시민의 재산으로 운영하는 걸로 협약서에 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손혜원 전 국회의원님은 본인이 이거를 관리하면서 물품들을 팔아서 돈을 벌고 하려고 그러지 않냐 하는데 그거는 시장이 확신합니다.
본인은 해설사 하시겠답니다. 그래도 우리 이제 시민들께 물어봐서 또 명예관장이라든가 정말 존경하는 호칭은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손혜원 의원의 크로스포인트의 재산만 온 것이 아니라 손혜원 의원의 문화적 가치, 문화적인 역사성, 그 예술을 갖다가 우리 목포에다가 예향 문화적 예술 혼을 우리한테 던져준 것이다. 이 혼이야말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손혜원 의원을 위해서 박수 쳐주십시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민들이 그 부분을 인정하고 박수 쳐주고 하는 것이 기쁜 겁니다. 사실은 목포의 거리를 걸을 때, 음식을 드실 때, 친구들이 오셨을 때, 함께 돌 때 그런 마음으로 이 목포에서 여생을 사시겠다는 뜻이지 전혀 조건 없이 무상으로 이렇게 기증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 다 힘을 합쳐서 국회의원, 시의회, 중앙에 가서 국회 모든 분들께 힘을 합쳐서 이 문화적 가치를, 이 예술 가치를 잘 살릴 수 있게끔 이 가치가 프랑스 파리까지, 이태리까지 다 펼쳐나가는 그러한 전시 공간이 되어서 우리 시민들의 자긍심과 또 우리 문화적 가치가 영원히 영속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나전칠기는 선의 예술이에요. 선. 조개 껍데기를 얇게 가공을 해가지고 디자인을 하고 기물 형태나 뭐 그런 걸 구성을 하고 거기에 어떤 문양을 넣을 것인가 그거를 이제 도안을 하고 그 도안에 따라서 자개를 이제 실톱으로 이렇게 오리고 그렇게 해서 구성해서 이제 기물에다가 붙이게 되는데 여기 이제 그 나무를 그 변하지 않게 단단하게 감싸는 배바르기, 거기에 오칠하기 이런 모든 과정들이 그 겹치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고요. 이게 완성됐을 때 그 보고 즐기는 그 느낌은 이루 형언할 수 없이 마음이 좋아요. 김태희 선생님 그 작품 그 장 같은 경우는 혼자서는 작업할 수가 없어요. 그 오칠하는 그 칠방이 따로 있고 나전 작업하는 나전방이 따로 있고 나전방에서 한 대여섯 명, 칠방에서 한 대여섯 명 작업을 하는데 그 인원수를 가지고도 수년이 걸리죠, 수년이. 1, 2년 갖고 그 휴업 간다는 그런 그 작업이 아니고 장롱은 그렇게 그 작업량이 많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그 작품 하나는 그때 당시에도 몇 억씩 했었는데 혼자서는 작업할 수 없어요. 혼자서 작업하는 거는 이제 소품들, 함, 벽걸이, 그 생활에서 쓰는 생활 도구들 이제 그런 정도로 이제 하는데 함을 하나 혼자 제작하는데도 1년 이상이 걸려요. 이게 오랜 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작품이 고가가 될 수밖에 없고 지금 현재 대장님이 소장하고 있는 그 작품의 가치는 돈으로 환산하기가 힘들어요. 얼마 전에 평가를 한번 해봤더니 의걸이 하나에 거의 8천 이상이 나왔다고 하던데 그것도 정상적인 가격은 아니라고 봐요. 현대에 그렇게 그 물건을 만들려고 하면 8천 갖고 못 만들어요. 거기서 이제 역사성, 예술품, 뭐 예술 중요도 이런 거가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작품의 그 가치는 돈으로 환산이 안 됩니다. 일본에서는 굉장히 국가에서도 지원을 많이 있는 걸로 알아요. 이게. 근데 우리나라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개인이 이제 물건을 만들면 판로가 없으니까 더군다나 또 고급 물건은 더 팔기가 힘들어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죠. 기존에 하던 사람들이 다 칠하던 사람들이 거의 페인트 칠 쪽으로 다 나가고 저도 이제 페인트 그쪽으로 생각했었는데 이제 갑자기 누가 무슨 물건을 몇 개를 해달라고 의뢰가 와가지고 그걸 자꾸 하다 보니까 의원님도 만난 거죠 그때. 첫 번에 그 밀라노 전시 나갈 때 이제 물건을 하나 이제 칠을 해달라고 의뢰가 왔어서요. 제가 칠을 하나 해드리고 갑자기 내 통장에 300만 원이 들어왔더라고요. 이게 뭡니까 했더니 선생님 그냥 용돈은 쓰십시오. 아니 저희가 부담스러워 싶습니다. 쓰십시오. 그렇게 인연이 돼가지고 이렇게 손혜원 의원님이 옛날 물건들을 많이 수집을 많이 해요. 그럼 이제 그걸 저한테 갖고 와서 그걸 고쳐달라고. 그전에는 그 수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 사람. 이게 저만 남았죠 이제. 그때 인연으로 해가지고 뭐 서로가 믿음이라고 그럴까요 이게. 오다가 갑자기 또 이제 목포 가지 않겠냐고. 근데 집사람한테 이제 자기는 안 간다고. 그래서 그럼 저 혼자라도 가겠다고 이제 그래서 목포를 오게 돼 있죠. 근데 그 대단하신 분이 여기서 와가지고 이제 살찌 해주고 공방해주고 다 해주잖아요 이게. 여기 이제 돈 들어갈 게 없이 그냥 선생님 가서 일만 하고 일하다가 여기다 죽자고 그렇게 다 해서 저렇게 오게 됐습니다. 8년 동안 제가 모아온 이 세월이야 뭐 너무 길고 너무 많은 작품들이 있지만 오늘 드릴 말씀은 목포 시민들과의 약속을 지키는 이 첫 번째 날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제가 갖고 있는 나전칠기 컬렉션 모두와 그리고 또 제가 할 수 있는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물질이든
제 재능이든 모든 것을 다 목포 시민으로서 목포시를 위해서 제가 드리고 목포시가 관광의 또 하나의 이 컨텐츠를 온전하게 간직하고 그리고 다음 세대로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목포 시민들 저를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이 기증을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목포 분들이 저에 대한 믿음이 달라지지 않는 한은 목포의 나전칠기의 진화는 계속될 것입니다. 기대 많이 해주셔도 좋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재능과 기획력과 더불어서 제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과 이런 경제적인 모든 가능성들은 전부 목포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목포에 제가 만들어 나가는 이 나전칠기 중심으로 하는 이런 박물관과 갤러리와 그리고 굿즈와 그리고 이 관광의 코어가 되는 해마다 2번씩 이루어지는 전시, 공모전 이런 것들이 저는 목포의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나자와가 그 10여 년 동안 공예인들 5만 명을 인구에 유입했듯이 저는 나전칠기 관련된 아티스트들이 목포로 들어오기를 희망합니다. 관광객도 이 천만 관광의 벽을 끊는 것이 저는 이 나전칠기로 중심이 돼서 아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우시마가 그 판잣집들이 관광의 대표가 됐듯이 물론 안도 다다오라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이 재벌들이 만들어 놓은 미술관이 있었지만 저는 나우시마를 2번 가고 3번 간 것은 이 헌집들을 고쳐서 오브제로 만들어 놓은 이해 프로젝트 이것이 더 가능성이 크다고 봤습니다. 목포가 그렇게 될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언제나 믿어주시고 그리고 제게 성원 보내주신 목포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2006년부터 나전칠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제 컬렉션의 시작은 지금 현대에 있는 그런 작가들의 작품을 모았는데 이 작품들의 스타일이나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전수가 되었는지가 좀 궁금했던 거죠. 김복룡, 김태희 선생님들이 이분들의 스승이셨어요. 그분들한테서 전수를 받아서 어떤 기법이라든지 디자인 같은 것들을 이어받았다면 똑같이 해서는 되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분들만큼 따라가면서도 또 이 시대의 것들이 또 가미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솔직히 없었습니다. 왜 20세기 초반에 이 걸출한 스승님들의 것들을 지금 있는 21세기의 작가들이 조금 더 발전을 시키거나 좀 더 나은 것을 하지 못하지? 라는 그런 의문을 제가 이 컬렉션 내내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1세기가 이미 지금 10년이 지나고 이제 20년이 또 지났는데 저는 21세기가 끝나기 전에 우리는 다 죽잖아요. 그러면 21세기의 나전이 뭐냐라고 우리가 200년, 300년 뒤에 후손들이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 20세기의 스승들이 만드신 것들을 우리가 배워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 것들 21세기를 했습니다라고 말씀을 하기가 어려워요. 지금 작품들이. 20세기 선생님들 작품을 계속 답습을 하고 있었어요. 물론 거기에는 문화재청의 정책들이 전통의 기법이나 전통의 디자인이라는 것에 이렇게 좀 더 묶어놓은 그런 연유가 있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크게 우리가 세기를 봐야 되거든요. 제가 이 컬렉션을 하면서 보면 이 16세기는 어떤 게 만들어졌고 17세기 그 스타일들이 100년 단위로 조금씩 진화가 되는 걸 볼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많은 의견들을 갖고 있고 때로는 이견들이 있지만은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 나전칠기는 그야말로 이 전후 세기를 통틀어서 가장 큰 영화를 이뤘던 세기입니다. 뭐냐면 시장이 커졌다는 거죠. 그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귀족들의 기물로 그리고 왕가의 기물로만 이렇게 인식되었던 그 나전칠기가 일본 사람들이 들어오면서부터 대중적으로 작은 것들을 자기들이 소품으로 만들고 그렇게 사용을 하면서 사실은 20세기 초반에 일제강점기에 한국의 나전은 굉장히 괄목할 만한 그런 변화와 성장을 이룹니다. 오칠도 좋아졌고 그리고 나전도 이 소비자들이 원하는 스타일로 바뀌어 가다 보니까 약간 일본풍들이 있지만 실제로 제 컬렉션에서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주 많은 그 한국적인 기술에 기반을 한 그런 꽃이 피워졌다고 저는 그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해방이 되고 나서 김복룡, 김태희, 신북일, 송주환 이 무형문화재들을 기반으로 오칠로 만들어진 최고의 작품들이 일제강점기 때에 영화를 누리던 그 기반에 힘이 입어서 다시 20세기의 초반을 꽃피우고 있는데 20세기 중반 후반에는 어느 누구도 김복룡, 김태희 선생님만한 그리고 신북일 선생님만한 송주환 선생님만한 작품을 그 제자들이 만들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저는 분명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나전칠기를 모으면서 부담을 가졌던 것이 21세기의 나전이 뭐냐고 할 때 우리가 덜컥 내놓을 수 있는 이것이 21세기의 한국 나전이야 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기획을 해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제가 이 시장을 보고 컬렉션을 보고 그리고 문화재청을 제가 이 가까이 대하면서 제가 살핀 결과로는 이것은 관이 나설 일이 아니에요. 게다가 지금 무형문화재들조차도 이렇게 앞으로 진화를 해서 나갈 수가 없어요. 조금만 작품을 변화시키면 전통에 어긋난다고 이 많은 또 여기 관련되는 어르신이라는 분들이 또 질책을 하는 거예요. 너는 전통이 아니잖니? 붉은색은 일본풍이야? 이런 식으로 이분들이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붙잡았던 이 행정이 굉장히 문제였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건 내가 해야 되겠구나 해서 엉뚱하게 이 작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처음 시작은 우리 전통 장인분들의 이름으로 그분들한테 제가 재료를 사드리고 공방을 제공해드리고 매일매일의 인건비를 드리면서 제가 1년 정도를 이 작업을 했고 지금까지 이 나갔던 것은 전부 그분들의 이름으로 이제 만들어냈는데 이 작품이 2014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 조약돌에 총 25점 벽걸이로 3점 이렇게 28점만 만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2018년 이후로는 딱 스톱을 해버렸습니다. 제가 원했던 21세기 한국의 나전은 어떤 것이냐라는 것을 질문을 해왔을 때 우리 21세기에는 이런 나전들이 있었어 라는 것을 바로 한 번에 검증이 되게끔 불과 한 3, 4년의 시간 동안에 이 모든 것을 이루고 말았어요. 궁금하시죠? 어떻게 했는가? 이것을 해외 전시에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이 조약돌이라는 이런 형태의 이 현대미술의 언어로 우리의 전통 공예를 제가 내놓은 것이죠. 지금은 장을 필요로 하는 시대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우리가 이런 접시를 만들어서 쓰는 시대도 아니에요. 이런 접시 하나에 뭐 몇백만 원이 들어가야만 제작을 할 수가 있어요. 저걸 누가 저걸 사주겠습니까? 사람들이 사주지 않으면 그것은 예술품이 될 수 없어요. 기록에 남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이 작품을 만들고 이것을 오브제로 5개를 한꺼번에 인스탈레이션으로 국제 전시에 등장을 시켰죠. 그때는 제 이름은 전혀 없이 이거 나전을 만든 사람 오치를 하신 분, 이번에 감정평가를 하면서 그 감정평가를 하시는 책임자분께서 여기에는 반드시 제 이름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이 가치를 높이고 당신이 원하는 세계적인 한국의 나전으로 만들 수가 있다. 기술을 누가 댔고 오칠은 누가 했고 나전을 누가 했느냐가 물론 밑에 다 명기가 되겠지만 이것은 손혜원이라는 사람이 21세기 나전에 대한 그런 우려 때문에 당신이 이거를 만든 거 아니냐. 그럼 당신 이름을 써서 넘겨야만 이 시대에 이 작품이 왜 나왔는지를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다. 이 작가들의 이름으로는 그 설명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작업들을 제가 해나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정말 놀라운 결과가 일어난 것이 첫 번째 작품을 컬렉션한 분은 밀라노에 있는 너무나 유명한 컬렉터가 이 작품을 엄청난 거금에 사셨고 놀랍게도 두 번째 이 물건을 2점을 사셨던 분 그리고는 그 다음에 스위스 바젤에서 했던 전시에 또 새로운 신작이 나갔는데 이제 그 작품을 사셨던 분, 이분이 사실 누구든지 들으면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지금 현대미술 시장에서 최고의 가격을 형성하는 분이고 최고의 작품을 만드는 분으로 현대미술 작가가 이 작품 25점 조약돌 중에 4점을 상한 거예요. 4년에 걸쳐서. 데미안 허스트라는 너무나 유명한 현대미술 아티스트입니다. 이분 작품은 한 작품에 뭐 수십억부터 수백억씩 가는 항상 모든 현대미술 페어나 베니스 비엔날레나 이런 데서 최고의 명성을 갖고 최고의 작품을 내고 최고가에 팔리는 데미안 허스트가 2014년 작품을 2015년에 2점, 스위스에 나갔던 작품을 2점에 4점을 소장을 했고
해외로 필라델피아 뮤지엄, 샌프란시스코 뮤지엄 이렇게 전 세계로 이것이 나가서 소장이 됐죠. 그리고 이제 제가 마지막에 지금 갖고 있는 소장품은 조약돌 4개에다가 벽걸이 3개, 그래서 7점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바로 제가 소장한 조약돌 시리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들은 지금 계속 진화를 거듭해서 이 큰 작업으로 그리고 또 다른 형태로 기획이 돼서 이제 제작에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전 7기의 21세기를 상징하는 이미 전 세계 박물관에서 전 세계 컬렉터들이 검증을 마친 페블스 시리즈들은 다시 2024년 내년부터 이 컬렉션들이 지속됩니다. 이 작품을 지금까지 만든 것도 똑같은 작품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다른 28점이 만들어졌고 앞으로도 에디션은 단 한 점씩만 할 겁니다. 이 작품은 하나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이 하루에 12시간 정도 작업을 해서 오칠하고 나전하고 하는데 거의 한 4개월의 시간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만 갖고도 이 작품이 팔려나간 가격의 반 이상이 들어간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 작품은 정말 지난한 그런 노력에 의해서만 만들어지는 작품이고 지금 이 하나씩 가늘게 오려서 나전을 붙인 이 나전은 이 사이즈가 0.4mm입니다. 1mm의 반도 안 되는 그 나전을 붙여서 이 작업이 진행이 됐고요. 지금 이 색은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전복, 그러니까 통영에서 나오는 우리나라 지방의 전복을 한 거고, 야광패라는 남쪽 바다에서 나오는 패, 그리고 흑진주패, 그리고 백진주패, 이건 전부 다 남쪽 집 열대에서 나오는 것들이 많고요. 그리고 이 색패만 이것이 이제 한국에서 나오는 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조약돌이 10년쯤 전에 청주 공예 비엔날레에서 제가 처음 기획을 해서 만들던 시점에 나왔던 때를 제외하고는 이것이 이렇게 여러 점이 준비된 것은 이 처음일 것입니다. 소장처는 액자로 따로 준비를 했고요. 제가 좀 더 이 컬렉션들을 다양하게 만들어서 언젠가는 다시 또 목포의 두 번째, 세 번째 기증을 통해서 목포 나전7기 박물관이 완성될 때쯤 여러분들이 목포에 소장된 이 페블스 21세기 한국 나전을 대표하면서 자랑할 수 있는 이 작품들을 좀 모아놓은 다음에 제가 다시 기증할 날을 기대를 해봅니다. 고맙습니다.